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2016년 11월 학평 30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자, 고정점으로 O랑 A, B, C가 이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가 O, A, B, C. 자, 그래서 이제 OA, BC는 정사각형이고, 보시다시피. 자, 그러면 점 9,9는 이제 이 정사각형의 정중앙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지나고 이제 x축과 만나는 세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L, M, N. 자, 그때 정사각형 이 세 직선이 정사각형 OABC의 넓이를 6등분한다고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정사각형이 이제 6조각으로 잘리죠. 그래서 어떤 거는 사각형이고 어떤 거는 삼각형이고.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 그러면 이제 L과 M과 N의 기울기가 이제 각각 있겠죠. 그래서 이제 L의 x절편을 A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조건도 있어요. A가 6에서 10까지 있다. 그러면 이게 경우 가지수가 하나만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풍차처럼 이게 L이 이렇게 돌면 약간 M도 뭐 이렇게 변할 것 같고, 그리고 N도 약간 위로 더 올라가겠죠. 어쨌든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럼 그때마다 N 값도 달라지겠죠. 그럼 당연히 그 곱의 값도 계속 달라질 겁니다. 그때 기울기의 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알파랑 베타라고 뒀을 때 한번 이 값을 구해봐라. 즉, 최대 최소를 그냥 구하라고 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좀 문제를 풀기 전에 어떤 관찰부터 할 거냐면, 한번 이 넓이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제 6등분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그냥 이 그림에서만 딱 보면, 여기가 정중앙이라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한번 제가 이렇게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사이드랑 한번 이 9,9, 이 포인트랑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든 간에, 자, 이게 사각형이면 삼각형 두 개로 쪼개지죠. 이렇게. 삼각형 두 개로.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엔 쪼갤 필요 없이 그냥 삼각형이 되고, 이 녀석도 삼각형 두 개로 쪼개지죠. 모든 부분이 다 삼각형으로만 이루어지게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사실은 이 삼각형의 높이가 전부 다 뭐로 같다? 이게 다 9로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삼각형은 높이가 몇이죠? 이거 9죠. 여기를 밑변으로 둔다면. 그리고 이 삼각형도 이제 여기를 밑변으로 둔다면 이제 높이는 이제 9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6등분을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이건 삼각형들의 합입니다. 그리고 그 삼각형은 밑변은 다 다르지만 높이는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6등분 한다는 건 결국 이게 영역이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직선들에 의해 나눠진 이 모서리 부분 있죠. 이 모서리. 이 가장자리 부분만 신경을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자리에 이 길이의 합 있죠. 이 합. 이 합이 다 어떻다는 겁니까? 다 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2번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3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번. 그리고 여기가 6번. 이 길이가 다 어떻다? 이 길이가 다 같다는 겁니다. 그냥 이 길이에다가 9를 곱하고 2로 나누면 그게 그냥 각 영역의 넓이가 될 테니까. 근데 높이는 다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핵심 아이디어로 가져가서 한번 식 전개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게 이 L의 x절편만 주어졌으니까 한번 이걸로 좀 식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A가 지금 보면 양수라고 주어졌으니까 한번 그냥 이 길이를 그냥 A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걸 또 관찰할 수가 있냐면 여기가 정중앙이지 않습니까?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둘이 합동이죠. 합동이니까 자,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당연히 A가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이 18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18-a가 됩니다. 둘이 더해서 18이 돼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를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 더하면 몇이죠? 한 변이 18이고 정사각형이니까 총 이 내 모서리의 합은 72가 되는데 이 72를 6등분하면 12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더하면 몇이 돼야 됩니까? 1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12-a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은 논리로 자, 여기랑 여기도 대칭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 여기도 12-a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알 수 있죠. 여기 이 부분. 왜냐하면 여기가 18-a라고 어쨌든 a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자, 이 녀석 지금 제가 표기할 이 녀석과 얘를 더하면 12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a-6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길이를 또 a로 표현을 할 건데, 자,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 몇이죠? 자, a-6과 12-a. 상쇄돼서 그냥 6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한 변은 18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12로 놀랍게도 상수로 나오죠. 그러니까 mn이 이게 뭔가 규칙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가 항상 12가 되면서 이제 유지가 되면서 움직인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길이를 다 나타낼 수 있었어요. 자, 여기는 a-6. 왜냐하면 여기랑 대칭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남은 여기는 18-a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왜 a의 범위를 6부터 시작했는지 이제는 좀 납득이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a-6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a-6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범위가 뭐 5부터다 이러면 되게 골치 아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했을 때 복잡한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도 어느 정도 좀 배려를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더 골치 아파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이 값이 음수가 될 걱정 없이 그냥 딱 이 정도의 세팅을 유지하고 전개를 하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길이가 다 나왔으니까 이제 남은 스텝은 이제 이 표시된 것을 기반으로 m과 n의 기울기를 적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를 x1 그리고 여기 좌표를 여기 점을 x2 여기를 y1 여기를 y2라고 한번 해보고 각각의 좌표를 한번 다 적어볼게요. 그러면 x1은 어떻게 되냐면 자, x1의 x좌표는 18 그리고 y좌표는 여기가 a-6이고 여기가 10이니까 둘이 더하면 몇이 됩니까? a 더하기 6이 되겠죠? 자, 그리고 x2를 한번 보면 자, x2는 x좌표가 0입니다. 그리고 y좌표는 자, 여기의 길이와 똑같게 되겠죠? 그러면 12-a가 됩니다. 12-a. 자, 그리고 y1도 한번 보면 자, y1은 자, x좌표는 18이고 y좌표는 a-6 y2는 자, 여기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24-a가 됩니다. x좌표는 0이고 여기가 24-a 맞죠? 자, 그래서 한번 n의 기울기 한번 적어볼게요. 자, n의 기울기는 자, 이거 x차, y차를 해주면 되겠죠. 자, 저는 여기에서 여기를 x1에서 x2를 빼는 방향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자, 18 빼기 0에서 18이고 a 더하기 6에서 12-a를 빼게 되면 18분의 2a-6 9분의 a-3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의 기울기 자, m의 기울기는 자, 이번에도 y1에서 y2를 빼는 방향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18분의 자, a-6 빼기 24-a가 됩니다. 그래서 18분의 2a
마이너스 30. 그래서 9분의 A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mn 값은 자, 81분의 1에 A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 A 제곱 마이너스 18A가 되니까 자, A 마이너스 9의 제곱이 되고 자, 그럼 99, 81. 자, 근데 여기 결과값은 여기 상수가 45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5를 곱했으니까 그럼 몇을 빼줘야 됩니까? 여기서 81에서 36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범위를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자, A가 6에서 10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확실한 건 6에서 10을 돌아다닐 때 항상 이제 뭐가 됐건 간에 항상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작은 음수, 가장 큰 음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는 언제 발생을 하냐면 자, 일단 최대가 되려면 자, 여기에 절대값이 작아야겠죠. 그쵸? 그러면 몇을 집어넣으면 됩니까? 6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6을 집어넣으면 자, A가 6일 때 그러면 마이너스 자, 81분의 마이너스 81분의 27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자, 최소는 언제 됩니까? 최소 이게 온전히 남아있으면 그때 가장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A가 9일 때 그래서 A가 9일 때 마이너스 81분의 36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 9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최대값은 자, 최대값이 알파라 했으니까 이게 알파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알파, 이게 베타.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해주면 자, 9분의 1 더하기 81분의 16. 그래서 통분을 해주면 81분의 25. 자, 그래서 자, P 더하기 Q는 자, 이게 P분의 Q니까 P 더하기 Q는 몇? P 더하기 Q는 106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문제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